혹시 뭐랄까 보고서 글꼴이나 파일명 규칙 같은 정말 사소한 걸로 계속 지적받다가 결국 중요한 내용에 쓸 에너지를 좀 엉뚱한 데 쓴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메일 참조 순서까지.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보고서 올리기 전에 한 10분씩 그것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반대로 또 팀원에게 일을 맡기고도 너무 불안해서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소스가 바로 그 익숙한 문제, 마이크로 매니징이랑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대안이요? 네, 생텍쥐 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에 나오는 리비에르라는 리더의 방식인데요. 하나는 불신에서 나온 통제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사명감에서 나온 원칙인 거죠. 통제와 원칙? 네, 겉보기엔 둘 다 되게 엄격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기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이 조직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냥 뭐 권한 위임하세요 같은 뻔한 조언 말고요. 통제 대신 진짜 무엇으로 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이크로 매니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분석할 글에서 마이크로 매니저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팀원의 업무 과정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두려 한다. 네, 마치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있는데 뒤에서 그 조종관을 뺏어서 직접 주려는 사람 같다고요.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리더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방식을 선택할까요? 본인도 힘들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소스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 심리를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게 그냥 통제욕이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두려움이요? 네. 팀원의 실수가 곧 내 실패가 된다는 압박감, 아니면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아, 그렇겠네요. 일종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어기제 같은 거군요. 내가 다 봤으니까 적어도 내 책임 하에선 문제 없어.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파괴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팀원입니다. 상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하니까 팀원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책임 안 지니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냥 상사 눈치만 보는 수동적인 존재로 딱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창의성이나 주도성은 사라지겠네요. 그냥 지시 이행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니까 일에서 얻는 성취감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러네요. 결국 리더 본인이 조직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본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할 텐데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리더 본인한테도 이게 재앙이에요. 모든 업무의 병목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병목 현상. 네, 팀원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팀장님, 이 메일은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리더에게 물어보게 되니까요. 와. 결국 리더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정작 중요한 거, 조직의 비전이나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간을 눈앞에 실무 수습하는 데다 써버리는 겁니다. 결국 나무를 하나하나 만지다가 숲 전체가 불타고 있는 걸 놓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팀원은 무기력해지고 리더는 번아웃되고 이게 합쳐지면 조직 전체에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네, 조직 전체가 리더 한 사람한테 완전히 종속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유능하고 자율적인 인재는 이런 환경을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아,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기력에 익숙해지고요. 결국 리더가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조직 전체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리더 한 사람의 불안감이 조직의 미래까지 다 갉아먹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마이크로 매니징이 조직을 갉아먹는 독이라면 오늘 분석할 글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생텍쥐 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에 나오는 아르헨티나 항공 우편 사업 책임자 리비에르라는 인물이죠. 처음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좀 갸웃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리더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오히려 비정할 만큼 엄격한 원칙주의자예요. 맞아요. 조종사의 사소한 실수도 절대 그냥 안 넘어가고 규율을 어기면 아주 가차없죠.
얼핏 보면 마이크로 매니저보다 더한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에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 몇 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규율은 규율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뛰어넘어 전진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리더는 위험하다. 그는 사랑받기 위해 원칙을 타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 마지막으로 가장 강렬한 문장인데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바로 이 문장들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리비에르의 엄격함은요, 마이크로 매니저의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팀원에 대한 불신과는 그 뿌리부터가 달라요. 뿌리부터 다르다. 네, 그의 모든 행동은 개인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간 비행이라는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위대한 사명,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지막 문장은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니. 이거 결국 사명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요즘 시대에 이런 리더십을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다, 열정페이다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렇죠. 리비에르의 리더십은 사명의 정당성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그 사명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만 작동해요. 만약 리더 개인의 이익을 사명으로 포장한다면 그건 최악의 독재가 되겠죠. 네. 하지만 야간 비행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원칙은 조종사들을 소모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키기 위해서요. 네. 조종사 한 명의 작은 실수가 야간 비행 시스템 전체, 다시 말해 동료 모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의 규율은 팀원 개개인을 옥죄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고 결국엔 모두가 각자의 한계를 넘어 임무를 완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뛰어넘어 전진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첫 번째 문장이랑 정확하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한 게 아니라 사명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통제한 겁니다. 아, 사람을 통제한 게 아니라 원칙을 통제했다. 네. 그의 엄격함은 사람의 감정이나 업무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과 원칙을 향해 있었던 거죠. 마이크로 매니저는 팀원의 손에 들린 조종관을 뺏으려 하지만 리비에르는 모든 조종사가 따라야 할 항로의 원칙, 즉 등대를 밝히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조종관을 잡을 것이냐, 등대를 밝힐 것이냐. 와, 이 비유가 두 리더십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네. 마이크로 매니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리비에르는 사명을 붙잡으려 한다. 이 차이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글에 나오죠. 네, 소설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요. 악천후 속에서 비행하던 조종사 파비행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본부는 물론이고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공포에 잠겨 있죠. 이때 리비에르는 아주 차갑게 다음 비행기를 예정대로 이륙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와, 인간적인 연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솔직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동료가 실종됐는데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임무를 지시한다니 인간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리더를 팀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바로 사표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위태롭고 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리비에르는 누구보다 조종사들을 아끼고 그들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해요. 아, 정말요? 네. 다만 그는 개인적인 슬픔에 빠지는 순간 야간 비행이라는 이 위대한 도전 자체가 좌초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는 전진하는 것만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패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만 승리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 비정함은 동료의 희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마이크로 매니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당장 모든 비행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 보고서를 10분 단위로 내라고 닥달하면서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정확한 추측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거죠. 네, 마이크로 매니징은
단기적으로 실수를 막고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정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리비에르의 방식은 개개인에게는 고통스럽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조직 전체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죠. 알겠습니다. 1930년대 항공 우편 사업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 리더십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가령 IT 스타트업 CEO나 마케팅 팀장이 리비에르처럼 등대를 밝힌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매일 아침 우리의 사명은 위대하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 조직에서 등대를 밝히는 건 몇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모두가 공감하고 가슴 뛸 만한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이 힘든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 즉 사명이죠. 사명. 둘째는 그 사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거나 모든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거 기반으로 결정한다. 같은 것들이죠. 아, 세세한 업무 지침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극성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OKR 같은 목표 관리 방법론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회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랑 성공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해주되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는 팀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는 무엇과 왜에 집중하고 어떻게는 팀원에게 맡기는 것. 그게 바로 현대판 리비에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리더가 조종관을 내려놓고 원칙이라는 등대를 밝혔을 때 비로소 팀원들은 그 등대를 보면서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리더는 경로를 하나하나 지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제와 원칙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을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저와 야간 비행의 리비에르를 통해서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리더가 팀원의 손에 쥔 조종관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고 대신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사명감이라는 등대를 세울 때 비로소 팀원들은 스스로 항로를 찾아가는 진짜 조종사가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혹시 지금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지금 팀원의 조종관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캄캄한 밤바다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등대를 밝혀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리더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관점을 바꿔보죠. 네, 리비에르의 방식은 조종사에게 엄청난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판단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자율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리더가 오늘부터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방식으로 최고의 항로를 개척해보세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무게를 감당하고 스스로의 항로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리더라면 팀원이 그 과정에서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온전히 감수하면서 그들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신뢰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언제나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